제 통장 1억을 훔쳐간 사람 제 며느리였습니다. 제 통장이 텅 빈 걸 알게 된 건 며느리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의 범죄를 내가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은행 앱을 켜자마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잔액 247원. 뭐지? 분명 지난달까지 3천만 원이 넘게 들어왔는데 6개월 동안 모은 돈이 1억이 넘었는데 247원이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출금 500만원 명품 매장, 출금 800만원 해외여행, 출금 300만원 백화점, 출금 1200만원 자동차 할부. 이게 뭐야? 제가 쓴 돈이 아니었어요. 저는 명품 가방 같은 거 사본 적도 없고 해외여행도 안 갔어요. 누군가 제 통장을 털어간 겁니다. 그것도 몇 달 동안 조금씩 들키지 않게. 범인이 누구냐고요? 제 며느리였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 제 유튜브 채널을 처음 만들어줬던 사람.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다가왔던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67살. 2년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은퇴자였어요. 35년 다닌 은행을 정년퇴직하고 심심해서 시작한 게 유튜브였죠. 처음엔 그냥 요리나 하면서 시간 때우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유튜브를? 말이 돼? 친구들이 비웃었지만 저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구독자 100만 명. 월 수익 3천만 원. 67살 할머니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유튜버가 된 겁니다. 방송국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신문에도 났어. 할매님 TV 봤어요. 마트만 가면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뭔가 해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행복이 거짓이었습니다. 제 며느리 현주. 저는 현주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어머니 제가 유튜브 도와드릴게요. 현주가 없었으면 채널도 못 만들었을 거예요. 계정 만드는 법도 몰랐고 영상 편집도 못했으니까. 현주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에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는 믿었어요. 현주가 저를 진심으로 도와준다고. 하지만 현주는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계정을 자기 명의로 만들고 비밀번호를 자기만 알게 하고 제 통장 비밀번호까지 물어보고 하나씩 저를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유튜브 채널의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왜 안 되지? 현주한테 전화했죠. 현주야 유튜브 비밀번호 바꿨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네 바꿨어요. 왜? 그 채널 이제 제 거예요. 뭐? 명의가 처음부터 제 거였잖아요. 법적으로도 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현주가 왜 계정을 만들어줬는지, 왜 그렇게 친절했는지, 왜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봤는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제가 밤낮 없이 영상 찍고 요리하고 편집하고 구독자 100만 명 만들어낸 그 채널이 이제 며느리 것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당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며느리를 너무 믿었나? 아니면 내가 너무 멍청했나? 통장은 텅 비어 있고 유튜브 채널은 빼앗기고 며느리는 제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67살 할머니는 그렇게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건데 내가 찾아야지. 새 계정을 만들었어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67세 할머니와 30대 며느리.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재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제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살의 유튜버가 된 할머니가 어떻게 100만 구독자를 모았는지, 며느리가 어떻게 1년 동안 제 돈을 빼돌렸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모든 걸 되찾았는지, 법정 싸움, 언론 전쟁,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반전까지. 과연 67살 할머니인 제가 어떻게 며느리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순자 할매의 복수구.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65살에 은행을 정년퇴직했어요. 35년 동안 일한 회사였죠.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 처음 한 달은 좋았어요. 아침에 늦잠 자고 TV 보고 산책하고. 하지만 2달째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심심한 거예요. 할 게 없네. 친구들은 다 바쁘고 남편은 아직 일하고 아들은 분가했고. 저 혼자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손녀 은채가 놀러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죠. 할머니 뭐해요? 그냥 TV 보고 있어. 할머니 유튜브 해요. 유튜브? 그게 뭔데?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요. 재밌어요. 은채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여줬어요. 요리하는 사람, 여행 가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신기했습니다. 이게 인기가 있어? 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리고 돈도 벌어요. 돈을? 네, 광고 보면 돈 주는데 많이 벌면 한 달에 수천만 원도 벌어요.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네, 할머니도 해봐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해볼까? 다음 날 저는 도서관에 가서 유튜브 책을 빌렸습니다. 유튜브로 돈 벌기 유튜버 되는 법.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현주한테 전화했습니다. 현주야, 나 유튜브 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어머니가요? 유튜브를요? 응. 심심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주는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며느리였어요. SNS를 잘 다뤘죠. 다음 날 현주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어떤 콘텐츠 하실 거예요? 글쎄, 뭐가 좋을까? 어머니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요리 영상 어때요? 요리? 그냥 집밥인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밥 배우고 싶어 해요. 할머니 손맛 있는 집밥이요. 현주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말투가 재밌으세요. 사투리도 쓰시고. 그게 매력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 내 사투리가? 네, 자연스러운 게 제일 인기 있어요. 그렇게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현주가 계정을 만들어줬어요. 어머니 비밀번호 잘 기억하세요. 이거 중요해요. 알았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처음에 다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요리만 하시면 돼요.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 에구 이게 되나 모르겠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자 할매입니다. 오늘은요 된장찌개를 끓여볼 거예요. 어색했지만 현주가 편집을 잘해줬어요. 그리고 올렸습니다. 첫 영상 조회수 127회. 127명이나 봤네. 신기했어요. 낯선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본 거잖아요. 매일 영상을 올렸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갈비찜. 처음엔 조회수가 몇백 회였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올린 할머니표 김치찌개 영상이 떴어요. 조회수 50만 회. 뭐야? 50만?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할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키읔키읔키읔. 이게 진짜 집밥이지. 할머니 사투리 너무 좋아요. 구독받고 갑니다. 구독자가 하루 만에 10만 명 늘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현주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대박 났어요. 어머니 영상이 메인에 떴어요. 메인? 그게 뭔데? 유튜브 첫 페이지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루에 영상 하나씩 올렸더니 구독자가 계속 늘었어요. 10만, 20만, 50만. 6개월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첫 수익이 들어왔어요. 통장에 찍힌 금액 2,847만 원. 이게 진짜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 달 만에 3천만 원 가까이 번 거예요. 현주한테 전화했습니다. 현주야, 돈이 들어왔어. 3천만 원이야. 와, 어머니 대박이에요. 축하드려요. 이거 진짜 내 돈이야? 당연하죠. 어머니가 번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65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성공한 거잖아요. 그 후로도 수익은 계속 늘었습니다. 매달 3천만 원씩 들어왔어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순자 할매님, 저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방송에요? 네, 할머니 유튜버로 유명하시잖아요. 방송에도 나갔어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67세 할머니 유튜버 월 수익 3천만 원.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순자야, 너 대단하다. TV 나왔더라? 에이 뭐. 그냥 우리도 유튜브 해볼까?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마트 가면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어머, 순자 할매님 아니세요? 아네. 사인 좀 해주세요. 신기했어요. 67살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현주도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유명해졌어요. 회사에서 다들 어머니 영상 봐요. 그래? 고마워, 현주야.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못했어. 에이, 어머니가 잘하신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행복한 1년이었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통장 잔액이 이상했어요. 분명 매달 3천만 원씩 들어와야 하는데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이번 달은 왜 2천만 원밖에 안 들어왔지? 현주한테 물어봤어요. 현주야, 이번 달 수익이 적은 것 같은데? 아, 어머니. 요즘 유튜브가 수익 정산을 늦게 해요. 다음 달에 합쳐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그런데 다음 달에도 적게 들어왔어요. 현주야, 이번 달도 적은데? 아, 광고 단가가 떨어졌나 봐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계속 이상했지만 저는 유튜브를 잘 몰랐으니까 믿었죠. 둘째, 현주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현주야, 그 가방 새 거야? 아, 네. 제가 모아서 샀어요. 비싸 보이는데? A 할부로 샀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 새 가방, 새 옷이 늘었습니다. 현주네 회사 월급이 좋나? 셋째, 현주가 제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실 수 있어요? 왜? 제가 수익 정산하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아, 그래? 고마워.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요. 고객님, 최근 6개월 거래 내역 출력해드릴까요? 네, 부탁해요. 직원이 내역을 출력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입금 3천만 원 매달, 출금 2천만 원 매달. 출금이 왜 2천만 원이나 돼? 자세히 보니까 출금 내역이 이상했어요. 명품 매장 500만 원, 백화점 300만 원, 해외 여행사 800만 원, 자동차 할부 400만 원. 이게 뭐야? 나는 이런 거 산 적 없는데. 은행 직원이 말했어요. 고객님, 이거 온라인으로 결제하신 거예요. 온라인? 나는 온라인 쇼핑 못하는데. 그럼 혹시 다른 분이 통장을 쓰신 건 아닐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현주야. 집에 돌아와서 현주한테 전화했어요. 현주야, 내 통장에서 돈 쓴 거 너야? 어머니, 그게 제대로 말해봐. 내 돈 쓴 거 맞아? 현주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네, 죄송해요. 얼마나 썼어? 6개월 동안 1억 2천만 원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1억 2천만 원. 제가 땀 흘려 번 돈을 며느리가 몰래 쓴 거예요. 다음 날 현주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왜 그랬어? 내 돈을 왜 몰래 썼어? 현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이 빚이 많아요. 빚? 네.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3억 원 빚이 있어요. 그래서 내 돈을 쓴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나서 마음이 약해졌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몰래 써? 명품 가방에, 여행에, 차에. 그건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내 돈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현주가 계속 울면서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언제? 3억 빚도 있는데 1억 2천을 어떻게 갚아? 시간을 주시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 생각 좀 하자. 현주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며칠 후 저는 유튜브 수익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그인이 안 됐어요.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몇 번을 시도해도 안 됐습니다. 현주한테 전화했어요. 현주야, 유튜브 비밀번호 바꿨어? 네. 왜? 어머니, 제가 비밀번호를 바꿔서 계정을 제 명의로 옮겼어요. 뭐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계정을 내 명의로? 죄송해요. 어머니가 통장 일로 화내셔서 저도 살 길을 찾아야 해서. 살 길? 내 계정을 훔치는 게 살 길이야. 지금 그 계정으로 매달 3천만 원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저희 집 빚을 갚으려고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 지금 미쳤니? 그게 내 거야. 내가 만든 거라고. 하지만 명의는 처음부터 제 거였어요. 어머니가 어려워하셔서 제가 다 만들어 드렸잖아요. 뭐?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현주가 계정을 만들어줬을 때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현주야. 그래도 그건 내가 만든 콘텐츠야. 내가 찍은 영상이라고. 법적으로는 명의자가 주인이에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그 계정은 제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 제가 계정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계정 명의가 며느리분으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며느리분 소유예요. 하지만 제가 만든 콘텐츠인데요. 그렇지만 계약서나 증빙이 있나요? 박순자님이 콘텐츠 제작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힘듭니다. 구두 계약은 인정받기 어려워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1억 2천만 원 쓴 거는요? 그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통장 내역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며느리분이 어머니가 주신 거다라고 주장하면 말도 안 돼요. 제가 왜 1억을 줘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1억 2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그리고 며느리분이 거부하면 고소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너무 막막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현주 일 때문에 얘기 좀 하고 싶어. 현주가 뭐 잘못했어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몰래 쓴 것, 계정을 가로챈 것. 민수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현주가 그럴 리 없어요. 뭐? 현주는 착한 애예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민수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현주도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정? 남의 돈 1억 훔쳐 쓰는 게 사정이야? 엄마, 현주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민수야,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엄마 편이죠. 하지만 현주도 제 아내예요. 둘 다 제 가족이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유튜브도 못하고 요리도 하기 싫고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 은채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왜 영상 안 올려요? 사람들이 다 기다려요. 은채야, 할머니 이제 유튜브 못해. 왜요? 저는 은채한테 모든 걸 설명했어요. 은채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말도 안 돼. 그럼 할머니 새로 계정 만들어요. 새로? 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할 수 있어요. 은채의 말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음 날 저는 새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정을 가로챈 일, 돈을 훔쳐간 일.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순자 할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제 이름으로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하루 만에 대박이 났습니다. 조회수 137만 회. 댓글이 폭발했어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며느리 최악이네요. 할머니 새 채널 구독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며느리 고소하세요. 하루 만에 새 채널 구독자가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유튜버 계정 탈취 사건. 뉴스에도 나갔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어요. 현주한테 비난이 쏟아졌죠. 현주의 SNS는 악플로 도배됐습니다. 도둑년. 할머니 돈 돌려줘. 양심도 없냐. 며칠 후 현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 영상에 다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저 지금 완전히 망했어요. 그건 내가 한 짓이야. 어머니, 제발 영상 내려주세요. 싫어.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해. 내가 뭘 했는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 채널로 열심히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구독자는 벌써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현주는 여전히 제 옛날 계정을 가지고 있고 1억 2천만 원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현주는 제 옛날 계정으로 계속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 영상을 재업로드해서요. 제가 만든 콘텐츠로 제 얼굴로 현주가 돈을 버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계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제 진실 폭로 영상이 500만 뷰를 넘긴 후 현주는 더 뻔뻔해졌습니다. 옛날 계정 순자 할매 밥상에 영상을 계속 올렸어요. 그것도 제 옛날 영상을 재편집해서요. 순자 할매의 김치찌개 BST 모음 순자 할매 레시피 TOP10.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채널 가짜예요. 진짜는 순자 할매 밥상이에요. 며느리가 운영하는 채널. 여기서 구독 취소하고 새 채널 가세요. 하지만 아직도 100만 구독자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현주는 그 채널로 계속 수익을 냈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하겠습니다. 저는 현주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1억 2천만 원 횡령죄로도 함께 고소했어요.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현주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저도 참고인으로 갔어요. 복도에서 현주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주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검사가 물었어요. 박현주 씨 시어머니 통장에서 1억 2천만 원을 인출한 게 맞습니까? 네. 허락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럼 이건 횡령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이 빚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검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그리고 유튜브 계정 순자 할매 밥상의 명의자가 박현주 씨죠? 네. 하지만 콘텐츠 제작자는 박순자 씨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박현주 씨가 계정을 독점하고 박순자 씨의 영상을 재업로드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정합니까? 그건 명의가 제 거라서. 명의가 당신 것이라고 해서 타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건 저작권 침해입니다. 현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박순자 씨 유튜브 계정을 만들 때 박현주 씨와 어떤 합의를 하셨나요? 합의는 없었어요. 현주가 저를 도와준다고 해서 계정을 만들어줬는데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한 줄 몰랐어요. 그럼 콘텐츠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부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리하고 촬영하고 대본도 제가 짰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초기 영상 원본 파일이 제 핸드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출연했고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수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검찰 조사가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아들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주세요. 뭐? 현주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우울증 약도 먹고.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내 와이프가 내 돈 1억 2천을 훔쳤어. 그리고 내 계정도 빼앗았고. 그런데 고소를 취하하라고? 엄마도 이해해주세요. 현주도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무슨 사정이 남의 돈 훔치는 걸 정당화해? 저희 빚이 너무 많아서. 현주가 미쳐버린 거예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엄마 편이죠. 하지만은 없어. 엄마 편이면 엄마 편을 들어야지. 왜 자꾸 현주 변호를 해? 엄마. 현주는 제 아내예요. 그래, 현주는 내 아내야. 근데 나는 뭐야? 35년 널 키운 엄마는 뭐냐고. 민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민수야, 하나 물어볼게. 만약 현주가 다른 사람 돈 1억을 훔쳤어도 너는 변호할 거야? 그건 대답 안 해도 알아. 절대 안 하겠지. 근데 왜 나한테만 이래? 내가 만만해? 엄마. 그게 아니라 나가. 엄마는 이제 너한테 실망했어. 민수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할머니 유튜버 vs 며느리 디지털 재산 전쟁. 월 3천만 원 유튜브 수익 며느리가 가로채. 67세 할머니의 반격. 뉴스에도 나왔어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모든 인터뷰에 응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만든 걸 돌려받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땀 흘려 만든 콘텐츠, 제가 번 돈. 그게 그렇게 욕심인가요? 시청자들이 저를 응원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제 편이었어요. 현주 SNS는 폐쇄됐고 현주는 집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욕했거든요. 저기 도둑년이다. 할머니 돈 돌려줘. 현주는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3개월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됐어요. 민사 계정 소유권 반환 손해배상 청구 형사 횡령죄 저작권 침해. 법정에서 현주를 다시 봤습니다. 현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창백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은 원고의 유튜브 계정을 자신의 명의로 만들었죠? 네. 하지만 콘텐츠는 원고가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왜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원고님이 어려워하셔서 제가 대신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원고의 접근을 막았죠. 네. 왜 그랬습니까? 현주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저희 집 빚 때문이었습니다. 빚이 얼마였습니까? 3억 원이요. 그래서 원고의 돈을 훔치고 계정까지 빼앗은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판사님,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범죄입니다. 유튜브 계정은 단순한 계정이 아니라 창작자의 정체성이고 재산입니다. 피고인은 그걸 빼앗은 겁니다. 현주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명의는 피고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콘텐츠를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판은 이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제 변호사는 강력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첫째, 초기 영상 원본 파일. 제 핸드폰에 저장된 편집 전 영상들이었어요. 이 파일들은 모두 박순자 씨의 핸드폰에서 촬영됐습니다.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구독자 증언. 초기 구독자 10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순자 할매 밥상은 박순자 할머니가 만든 채널입니다. 처음부터 할머니 혼자 하셨어요. 며느리는 편집만 도와줬을 뿐이에요. 셋째, 현주가 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내역. 1년 동안 1억 2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넷째, 현주가 제 영상을 재업로드한 증거. 원고의 영상을 무단으로 재편집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현주 변호사는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재판 마지막 날 현주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현주가 일어나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현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돈을 훔치고 계정을 빼앗고. 하지만 저희 집이 너무 힘들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고 남편은 우울증에 걸리고. 저는 살기를 찾다가 어머니 통장을 보게 됐어요. 매달 3천만 원씩 들어오는 걸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빌려 쓰려고 했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하지만 빚은 계속 늘어났고 저는 계정까지 빼앗게 됐어요. 현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현주를 봤습니다. 한때는 착한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돈 앞에서 변한 거죠. 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현주야, 나도 내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돈을 훔치면 안 돼. 죄송해요. 나는 내가 벌을 받길 바라. 그래야 정신을 차릴 거야.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재판. 유튜브 계정 순자 할매 밥상의 소유권을 박순자에게 반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 형사재판. 횡령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저작권 침해 벌금 3천만 원. 이겼습니다. 저는 계정을 돌려받았고 2억 원 손해배상도 받게 됐어요. 현주는 징역은 면했지만 집행유예와 벌금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저는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판결 후 저는 유튜브에 연락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입니다. 계정을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일주일 후 계정이 제 명의로 바뀌었어요. 순자 할매 밥상이 다시 제 것이 됐습니다. 저는 2개의 채널을 가지게 됐어요. 순자 할매 밥상 구독자 100만, 순자 할매 밥상 2 구독자 80만. 총 180만 구독자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 할머니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순자 할매가 돌아왔습니다. 법원에서 이겼어요. 이제 이 채널은 다시 제 거예요.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축하드려요 할머니. 정의는 승리한다. 할머니 최고.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조회수는 1천만 뷰를 넘었어요. 그리고 수익도 돌아왔습니다. 2 채널 합쳐서 월 5천만 원이었어요. 판결 후 현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손해배상 2억 원에 벌금 3천만 원까지. 원래 빚 3억에 더해서 총 5억 3천만 원 빚을 지게 된 거예요. 현주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수와 이혼했어요.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현주랑 이혼했어요. 현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조금 도와주실 수 없어요? 현주도 한때는 우리 가족이었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나도 현주가 불쌍해. 하지만 그건 현주가 자초한 거야. 그리고 민수야, 너도 반성해. 엄마보다 와이프 편을 들었잖아. 죄송해요, 엄마.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68살이 됐어요. 유튜브는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200만 명을 넘었고 월 수익은 6천만 원이 넘어요. 현주는 어떻게 됐냐고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있대요. 빚은 파산으로 정리했고 작은 식당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현주가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들 민수는 재혼했습니다. 착한 여자를 만났어요. 엄마, 제 와이프예요.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이번 며느리는 정말 착해요. 제 유튜브도 응원해주고 같이 영상도 찍어주고. 어머님, 오늘은 뭐 하세요? 떡볶이 만들려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행복합니다. 손녀 은채는 중학생이 됐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유튜버 할래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와, 할머니 최고. 최근에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하기로 한 거예요. 시니어를 위한 유튜브 시작하기.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모아서 유튜브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도 65살에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다 할 수 있어요. 강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수강생 10명 중 30명이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중 5명은 구독자 10만을 넘었습니다. 순자 할매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그리고 올해 저는 책을 냈습니다. 제목 67세 저는 유튜버입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이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과정, 며느리와의 갈등, 법정 싸움. 모든 걸 솔직하게 썼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첫 주 판매량 5만 부. 서점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책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희 엄마도 유튜브 시작하셨어요. 독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책 출간 6개월 후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현주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1년 반 만에 보는 현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무슨 일이야? 사과하러 왔어요. 제대로 된 사과를. 현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 1년 반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돈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현주가 울었어요. 어머니 책도 읽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현주를 봤습니다. 현주야, 일어나.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고 있어? 시골에서 작은 카페 하고 있어요. 빚은 다 정리했고요. 그래. 잘하고 있네. 어머니, 용서해 주실 수는 없겠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현주가 나간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용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유튜브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200만 명, 월 수익 6천만 원. 70살이 넘어서도 현역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현주는 시골에서 카페를 잘 운영하고 있대요. 가끔 연락이 와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저 다음 주에 서울 가는데 뵐 수 있을까요? 현주와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화는 해요. 아들 민수는 잘 살고 있어요. 새 와이프와 아이도 낳았습니다. 엄마 손주예요. 어머, 예쁘다. 청취자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어요. 65살에 시작한 유튜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좋은 방향으로도 힘든 방향으로도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는 절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65살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나이 들어서 뭐 하겠어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시작하세요.
늦은 건 없어요. 둘째, 디지털 시대에는 내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저는 며느리를 믿었다가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계정명의 비밀번호, 법적 권리. 이런 건 명확히 해야 해요. 착한 것과 멍청한 것은 다릅니다. 셋째,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현주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착한 며느리였죠. 하지만 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돈은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현주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여전히 카메라 앞에 서서 요리하고 이야기하고 구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제가 찾은 노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찾으세요. 여러분만의 행복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저 박순자는 오늘도 카메라를 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자 할매입니다. 이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순자 할매였습니다.